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늘어난 역사 관광 수요를 겨냥해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단종과 금성대군의 서사가 깃든 영주 내중리와 경주 운곡서원 은행나무를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은행나무는 충절의 상징이자 지역 주민들의 신앙적 의미까지 더해진 역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영주 내중리 은행나무는 금성대군의 넋이 깃든 나무로 운곡서원 은행나무는 그 가지를 옮겨 심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춘분을 맞아 경주 숭덕전과 숭해전, 숭신전에서 춘향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숭덕전 춘향대제는 박혁것의 신라 시조왕을 기리는 제례로 전통 제례 의식과 복식, 제례 음식 등이 오랜 세월 전해지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11월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미추왕과 문무왕, 경순왕을 기리는 숭해전과 석탈해왕을 모신 숭신전에서도 각각 재향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희망과 도전을 지원할 경산시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역 인근에 자리 잡은 청년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오픈 스튜디오와 스터디룸, 공유 작업실 등 청년 맞춤형 복합 공간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심리 상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청년센터와 경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봄철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3년 동안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총 97건 발생했고 올해도 5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에 본격적인 영농 활동이 시작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며 영농 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가 3월 초 영주시에서 개최된 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해 주관단체 간부인 B씨에게 2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A씨가 포함된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해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실제 금품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 후보자의 금품 제공 의사 표현은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농공단지협의회가 경북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육성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기업 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기존의 제조 중심이었던 농공단지를 식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 기관은 기존의 제조 공장을 활용해 완전 밀폐형 수직 농장인 공장형 식물 공장을 구축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형 농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4개 대학이 모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첫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핵심 사업들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대학 강의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게임 분야 창업을 목표로 실무 역량을 쌓는 겁니다. 창업 관련된 정보랑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셔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실무 경험을 실무 역량을 쌓으면서 저희 창업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라이즈 사업. 취업과 창업,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부천에서는 가톨릭대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4개 대학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2년차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번 지자체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과제와 의견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첫 해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은 규모를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생마켓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좀 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와 또 마켓을 올해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역 정주영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정해서 그 분야와 부천시와의 지역 전략산업과의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어떤 선순환 관계를 잘 구축해서 대학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올해는 부천시 대응자금 투자 사업을 통해 스마트 상권 조성과 AI 웹툰 분야의 취창업 지원 등 세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학들이 전공을 공유하고 기업은 아예 생산 현장을 캠퍼스로 내어주며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부산형 라이즈의 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익히기 위해 특수 제작된 미니어처 장비. 학생들은 손으로 장비를 만져보며 복잡한 공정 회로의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IQ랩의 생산 라인은 학생들의 교실입니다. 강의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대학, 이른바 부산형 라이즈 혁신 모델도 구축됐습니다. 부산 지역 참여 대학을 20개로 대폭 늘리고 소재와 공정, 패키징까지 대학별 전공을 특화해 반도체 연합군을 꾸린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여러 개의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트랙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의 대학교처럼 움직이고 있고 학생들도 섞여서 합니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전력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특화 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방 이전을 망설였고 대학은 취업처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상황. 꼬인 매듭을 푼 건 공유였습니다. 20개 대학이 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학생들을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공감을 가졌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빌려주고 또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력 반도체에 쓰고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를 학생들에게 오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의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300여 명의 학생 중 약 100명이 실제 반도체 분야 취업으로 직행했습니다. 채용 연계형 교과목은 수강 신청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학 간 담장을 허물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기업은 첨단 전력 반도체 생산 라인을 흔쾌히 내어주며 미래의 인재가 될 청년들을 품었습니다.
부산형 라이즈 사업이 그려가는 단단한 산악 연계망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끄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정읍시와 연계한 문화경제 콘텐츠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읍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 영상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마련된 방송 교육용 스튜디오입니다. 정읍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송 영상 촬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과학대 라이즈 사업단이 정읍시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JB 아트시티 플랫폼 프로그램입니다. 쌍화차 등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쇼핑 영상들을 제작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B 아트시티 플랫폼은 전북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해서 우리 방송연예미디어과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사 공원과 정읍농악전수관 등 정읍 지역 겨울 관광 자원을 알리는 홍보 영상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체에서도 많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모델을 만든 대학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북형 라이즈 추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년간 라이즈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키우고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현안도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인데요. 결국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강원형 지역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천가방에 각양각색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아바이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체험 상품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일환인 쥐랩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실향민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이용했던 보따리에서 착안해 환경보호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보따리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 아바이 마을에도 다양하게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그거에 결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장바구니 하나라도 비닐봉지를 들지 말자. 쥐랩은 대학과 지역, 학생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나 학생 등 참여자가 지역의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해결 과정을 고민하는데 마을의 작은 문제부터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까지 범위도 다양합니다. 저희 지 아바이 리빙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지역에서 실행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이런 대학 주도형 현안 해결 사업을 포함한 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원형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만 도내 16개 대학에 1,083억 원을 투입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도 지원합니다. 또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 양성에도 집중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그렇게 양성한 인력을 이제 기업에서 채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 성장하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강원 라이즈의 본질입니다. 강원도는 2029년까지 도내 첨단 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1조 원 이상 키우고 전문 인재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강원 라이즈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경북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국립경국대는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고령 친화 캠퍼스를 이런 지역 전체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경북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60만여 명, 경북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합니다. 안동 지역은 26%, 의성 지역은 44%에 달하는 만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지역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지역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국립경북대는 예천 캠퍼스에 고령 친화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대학 학과의 전문성과 교내 인적 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세대 공감 라운지를 조성해 다양한 연령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 영양관리 공간을 구축해 고령층의 건강 관리 기능도 강화합니다. 재학생들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은 생활권 내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 내 강의실과 PC실, 식당 등을 공유해 지역 주민들이 예천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살 학생도 70살 어린도 같은 캠퍼스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특정 나이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진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립경북대는 어르신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를 어린 재학생에게 전수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성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함께 들을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경북대 예천 캠퍼스의 고령 친화센터는 빠르면 다음 달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 해법을 모색하는 지역 대학의 실험이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학 강의실 대신 기업 연구소로 출근해 현장 감각, 이른바 일머리를 먼저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확정짓는 상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일머리 사관학교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역 산업과 대학을 잇는 라이즈 사업의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점검하는 백진찬 연구원.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된 새내기 연구원입니다. 백 연구원은 기업과 연계해 연구 실무를 익히는 일머리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직후 꿈꾸던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동안 연구실에서 이제 GMB 코리아랑 같이 라이즈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과제 담당자로 제가 선정이 돼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에서 그 GMB에 대해서 이제 채용 협약이나 그런 게 다 됨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일할 준비가 된 인재를 미리 검증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대학교 인턴십 통해서 GMB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당시부터 그 이해도와 그리고 함께 해온 그 연구 이력들이 함께 시너지로 폭발하는. 이 같은 산학협력 모델은 지방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까지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머리 사관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1,100여 명. 경남대 라이즈 사업단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 정주까지를 모든 사업, 이 라이즈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뿐만 아니고 통합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와 지역 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공동 운명체 전략. 일머리 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실험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